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 증대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3%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당초보다 1%포인트 대폭 올린 겁니다. 소비자 물가는 2.6%, 취업자는 15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호조가 지속되고 중동 전쟁 충격을 추경 등 정책 효과로 완충하면서 연초 2.0%에서 1.0%포인트나 높인 3.0%로 수정했습니다. 이는 IMF와 OECD, 한국은행, KDI 등 주요 전망 기관보다 0.4에서 0.5% 높은 수치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대, 기업들이 투자 분위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물가 상승분이 포함된 경상 성장률도 12.3%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 채무 비율은 4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잠재 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센서와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2차 전지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중동 전쟁 등 대외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K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국내 생산 세액 공제 제도 등을 도입합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높였습니다. 농축수산물 공급가 인하 등 장바구니 체감 물가 완화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취업자 수는 당초보다 1만 명 감소한 15만 명 증가로 전망했고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 수지 확대로 1,5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2,9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존치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총회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오후 2시 열렸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명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충분한 수기와 토론을 거쳐 완성하자고 말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안수사권을 일부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나 수사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함께 보안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성당원 선물로 바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준비 중인데요. 이 법안에는 오는 10월 문을 여는 중수청 공소청 개청 시점을 1년 늦추는 내용과 함께 검찰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논란의 선호투표제 도입을 결정했죠. 네, 그간 선호투표제는 당원당규 위반이라는 친청계 반대로 최고위가 파행을 거듭하며 논의가 공전해 왔는데요. 후보 등록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오늘 아침 다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의결을 강행한 겁니다. 결국 친청계가 한 발 물러서면서 의결이 가능했습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박규환, 박지원 최고위원은 파국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선호투표제 도입을 담은 당규 개정에 부득불 동의했음을 밝혔고요.
있었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원 당규에 위반되는 절차엔 참여할 수 없다며 최고위 도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최고위원직을 사임했습니다. 다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 최고위원 몫으로 분리해 선출하는 안은 부결됐습니다. 잠시 뒤 오후 4시 당무위를 거쳐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정청래 전 대표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당원들이 자신을 지켜달라고 SNS로 짧은 입장을 냈고요. 김민석 전 총리는 청년 정치에 길을 넓히는 청년 최고위원 도입이 특정 후보 반대로 무산됐다며 대의보다 작은 이익을 앞세운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도 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조특위 출범 뒤 첫 청문회인데요. 10시 개의한 청문회에선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 등 90여 명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본격적인 청문회 시작 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안건도 여야 위원들 사이 논의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인천 송도동에서 발생한 이른바 쌍둥이 득표 논란에 대해 국조특위 의결을 거치면 공개 재검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생각은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은 즉시 재검표 입장을 펴는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인 중앙선관위 주도로 재검표가 이뤄지면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어진 청문회 질의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와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 선관위가 전직 직원 가족회사의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선피약 하르테 논란 등 각종 비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사흘째 공격에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이란 해상봉쇄 재개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을 세게 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해제한 대이란 해상 봉쇄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전방위 압박입니다. We're controlling the straits. We're putting the blockade back. The blockade was probably more effective even than hitting them, but I think the combination is the thing that really does it. 여기에 한술 더 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통항의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이 20%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Yeah, I want to be reimbursed because we're protecting a very rich portion of the world. We're spending money, and so what we've done is we are going to be reimbursed for protection.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발표하자 맞불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국제법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비판해왔던 미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종전 양해각서의 핵심 조건이었던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로 합의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는 이란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적은 없다며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큰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전쟁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국제법을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반대하던 미국이 스스로 입장을 뒤집으면서 국제 석유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통행료가 현실화할 경우 국제 해운과 원유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You can call it a fee, you can call it a toll, call it whatever you want. If you are charging money to use the straits, we won't support it, we won't tolerate it, we won't allow it. Well, first of all, we believe international waterways should be free of tolls, and that's been our position.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트럼프 행정부. 자연 해협에서 통행료를 걷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무력 공방이 거듭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통행료 불가 원칙을 뒤집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나선 만큼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걷겠다는 겁니다. We don't need it, but we need it from the standpoint of protecting allies, etc., etc. And we're protecting all of them, and we've done a very effective job. 뉴욕타임스는 통행료가 부과되면 운송 비용이 2배 넘게 폭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석유 200만 배럴을 수송하는 유조선에 20% 수수료를 매기면 3천만 달러, 우리 돈 45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지만 당장 해운사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비싼 수수료를 내고 이란 공격 위험을 감수할지 아니면 이란과 손을 잡을지 딜레마에 빠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선언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0%는 지나치게 높다며 이란은 합리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국제유가는 즉각 10% 가까이 수직 상승하며 에너지 시장의 충격파를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지난주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청권에 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네, 아직 복구도 못한 방울토마토 농가에서는 추가 피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충남 부여 방울토마토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피해 농가의 복구 상황은 어떻습니까?